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북한 비핵화 쇼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야 됩니다. 그동안 남쪽의 일방적인 무장해제 즉각 복원해야 됩니다. 북한 비핵화 망상 버리고 이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7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에서는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성명 내용이 그렇죠.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에 사용되는 신형 액체 연료 엔진 또는 ICBM 1단에서 사용되는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적 지위란 것은 이 명실상부한 ICBM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ICBM 발사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 이런 김정은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12월 8일 날 자세하게 긴급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의 중대한 시험을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7일 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의 중대한 시험을 하기 전에 미국은 이미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6일 날 오전에 ICBM을 잡아내는 코브라볼 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코브라볼 정찰기 RC-135S인데요. 전 세계 3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상공을 향해서 이 코브라볼을 띄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대북 정찰을 통해서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CNN도 지난 5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만은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 그러니까 동창리 발사장에서 전에 없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위한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6일 오후에도 통신 신호정보 수집 분석용 감청 정찰기죠. 리베조인트를 수도권 상공에 띄웠습니다. 실제로 민간 상업 위성인 플래닛이 한국 시간 7일 오후 2시 25분 그리고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의 사진을 보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죠?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보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이 8일 날 현지 시간인데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걸 봅니까요? 지난 7일 날 사진에 보이던 차량과 물체 대부분이 8일 날은 사라졌고요. 또 시험 당시에 분사된 배기가스 때문에 지표면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 직전 사진으로 추정되는 7일 날 오후 2시 25분 위성 사진에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의 시험대 앞에 최소 한 4대에서 5대 정도의 차량, 또 컨테이너 같은 긴 물체가 포착됐고요. 시험대 콘크리트 구조물 앞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보면 그게 있는데 이 앞쪽 지표면도 굴곡과 바위돌이 드러날 정도로 평상시와 다름없었는데요. 8일날 오전 촬영된 유성사진을 보니까 엔진 시험대 남쪽 상당히 멀리까지 지표면에 먼지와 모래가 쌓였고 지형이 바뀐 모습이 확연하게 관찰됐습니다. 이건 로켓 엔진 분사 때 강력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엔 너무 똑똑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의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고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하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김정은의 리더십과 함께라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는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이다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경고는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재차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7일날, 현지 시간인데 7일날에도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대북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 국무부도 2일날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원타임 솔루션, 그러니까 일시 해결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북한에 요구했던 북한 비핵화 빅딜 방안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노 클랑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요, 4일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시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같은 방안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대북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도 5일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최측근이죠. 참모인데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타협하거나 원칙을 무시한 채 대충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를 위해서도 대충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쫓겨가지고 나쁜 협상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끝까지 추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연말 시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뭐냐? 북한의 ICBM 도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만약 ICBM 도발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미국의 방침입니다.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이 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험 직전인 7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역을 포함해가지고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죠.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청와대도 한미 정상의 통화 직후에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입만 열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중하다 그러면서도 NSC조차 열질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 부부는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이고요. 북한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적인 락밴드 U2 공연을 보고 또 월요일인 9일에는
통상적으로 여는 수석 보좌관 회의까지 미룬 채 청와대에서 밴드 리더인 보노를 접견했습니다. 말로는 엄중하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4일날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랬습니다. 강경화가 뭘 믿고 저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 비핵화 쇼는 끝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경제뿐 아니라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북한 동창리 발사장, 그러니까 서해위성 발사장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보면 압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5일 날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이동식 발사대 TL 발사 여부하고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김정은의 약속대로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태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라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북한이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지만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또다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8일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죠. 이로써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자랑해왔던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났고요. 북한의 비핵화 쇼 역시 완전한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된 셈입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허망한 쇼에 미련을 갖고 있거나 쇼가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쇼는 끝났습니다. 결론은 다음에 5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두 번째, 대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마음문을 열어서 북한 포기를 추구한다? 그런 핵벽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 무장을 돕는 범죄적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중국이 협조가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 이야말로 엄청난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경계태세 유지와 대북 도발 억제뿐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좌절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반국가적 이적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이로써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파기되어야 되고요. 그동안 일방적인 남측의 무장 해제는 즉각 복원되어야 됩니다. 북한 비핵화 쇼는 끝났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고 무장 해제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 이 망상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그런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북한의 비핵화, 쇼는 끝났다.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이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 300회를 맞습니다. 300회 특집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제2의 을사오적은 누구인가? 내일 와이타임스 논평 300회의 주제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